7도네. 별로 안 춥네요. 3시간만 더 하면 블라디카프카스라는 도시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런 샘물이 있어서 물 들어왔습니다. 와우, 벌써 꽉 찼어. 이런 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사람들 다 여기로 물 들어오네. 사람들이 이렇게 멈춰있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맑은 샘물을 공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가기 전에 카자흐스탄에서 넣은 기름들 지금 싹 다 넣고 갈 거예요. 아이고. 기름 넣는 것도 도사화 내버렸잖아. 이렇게 넣으면은 조지아까지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산이 너무 멋있어요. 저게 무슨 산이지? 여기가 코카소스 산맥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한 3,000m 돼 보이는 산맥들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네. 아, 최근에 눈이 내렸을까요? 아니면 만년설일까? 와, 조각해놓은 것 같아. 아, 진짜 예쁘다. 이제 한국이랑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납니다. 정말 멀어졌죠. 조절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바꾸네. 여러분, 저는 블라디카프카즈에 도착했고요. 차를 대놓고 바로 찾은 곳은 올림프라고 써져 있는 여기 종합체육관입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보여. 어떡해? 저 오름기만 볼 때마다 내가 진짜 벅차오른다니까. 무엇이나 맛있어? 어머, 이런 수영장이 있단 말이야? 올림픽 수영장에? 아니, 뷰 미쳤는데? 아니, 저기 뒤에 산을 보세요, 여러분. 와, 빛 들어오니까 너무 예쁘다. 저기 어떻게 가는 거지? 난 갈 수 없는 건가? 한 35분 정도 하고 1000m. 탈의실은 자물쇠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권에서 수영을 하려면 꼭 슬리퍼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이 슬리퍼를 돈 주고 샀습니다. 슬리퍼 안 가져오면은 못 들어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동상이 이렇게 주차하고 한적한 도시에 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수영을 끝내고 급하게 블라디카프카스 옆에 있는 마가스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쪽에 한인 의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교민분이랑 연락이 닿아가지고 이쪽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 영상을 보셨던 분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지나가는 여행자에게 도움을 또 주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며칠 정도 묵고 재정비 하다 가기로 했고요. 너무너무 편하게 작은 게러지도 있어가지고 제가 빨래도 하고 맨션에 맨 꼭대기 이 4층에서 진짜 멋진 뷰를 바라보며 쉬고 있습니다. 카프카스 산맥 쪽이 진짜 아름답고 볼 곳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냥 조지아 가기 위해서 지나가 버린다고 너무 아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여행 정보도 진짜 많이 주시고 의료봉사도 하시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침술과 한의학을 좀 이쪽에서 전수하시면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감사한 분과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멋지세요. 한국에서는 이미 의사로서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되게 빈티지한 올드카 모시면서 취미생활 즐기시면서 이제 이 러시아 남부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여기 같이 지내는 이제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랑 며칠간 이렇게 재밌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빨래도 하고 침낭도 말리고 이렇게 한 번씩 진짜 재정비 타임이 필요한데
너무너무 또 감사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한번 긁혔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서 누군가 이 대우차로 누가 긁고 갔어. 이제 제거되는지 한번 해보려고요.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앞에를 박은 거야. 우즈벡 아주머니가 박았어. 남편이 와가지고 사과하면서 아 미안하다고 못 봤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잠옷 입고 나가가지고 앞에 봤는데 뭐 스크래치가 아주 살짝 났더라고요. 잠자다가 차 박은 썰. 이런 거 오랜만에 해보네. 손 아파 안 할래. 여러분 저는 이 원장님의 거처에서 푹 쉬다가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러 나갑니다. 또 좀 바깥 바람도 쐬러 오늘 한번 나갈 거고요. 오늘 원장님 병원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태극기 보니까 너무 반가워. 왔는데 손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직 오픈 전인데. 나 인사하는 여기서 내가 앉아가지고 네, 계속 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방금 어떤 손님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의 침수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와 다른 인종의 몸에도 이 한의학과 침술이 굉장히 잘 맞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치료율이 한국인보다 조금 더 높대요. 실패율이 더 줄어들고 성공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성공률이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이 대도시가 아니라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우리 한의학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모스크바에서도 비행기 타고 이쪽까지 치료를 하러 오는 환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 영주권 얻은 지도 한 5년 가까이 됐지. 그 사람들이 영주권을 내준다는 다 이유가 있겠지. 쓸모가 있으니까 내줬겠지. 네. 같이 잘 지내고 있고 또 보람도 있고 얼마만큼 더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빨리 이제 네, 지금 제자들을 키우고 계시잖아요. 배워야 돼. 70이니까 이제 잘 하고 있으니까.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고마워. 저는 오늘 실습생이에요. 성강생이야. 네네. 뭐지? 도강생. 도강. 도둑 수강. 도강은 몰라야 되는데 내가 알았으니까 도강은. 그러네요. 나도 여기 와가지고 저 학기가 따로 있어요. 여기. 네네. 이제 신기해서 배웠어. 그랬더니 중국 거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 네. 중국에는 워낙 많은 침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침술과 그동안 좀 공부한 침술, 네. 뭐 일본 거, 중국 거, 한국 거, 타이완 거, 좀 미국에서 하는 거, 독일에서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전체를 다 섭렵을 해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과 뭐 큰 차이는 안 나도 하여튼 차이가 많아요. 네. 치료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주우라는 침을 놓을 수 있는 곧 의사가 될 멋진 내 친구야. 의사 친구 있나요? 응? 의사 친구 아직 있어요. 의사는 아니지만 곧 네 친구 맞아요. 저랑 동갑입니다. 주우라는. 혹시 어디 아프면 오세요. 그러지. 아프지 않게 여기까지 바래요. 올게요. 여기까지. 무료 진료를 하나, 유료 진료를 하나, 환자 숫자가 똑같아. 오는 사람들만. 믿음의 문제야, 믿음의. 네. 3년 가까이 아기들한테는 무료 진료를 했어, 아기들만. 그래도 찾아오는 사람만 찾아오고 아무리 무료를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와. 중풍 환자니까 우리 전문이지, 한방. 중풍이요? 뇌졸중. 그래서 마비되셔가지고 2번 중풍 맞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 여기 문화가 재밌는 게 많아. 우리하고 다른 것들이. 우선 첫째, 노인 공경 문화가 우리하고 똑같아. 어른이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도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지나가면 딱 일어나서 공손하게 이거는 약간 서양 문화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네. 전혀 동양권에 좀. 무슬림이라 그런 거냐? 아니다. 이 사람들 전통 문화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환자들이 와요. 네. 이제 가서 환자 진료하고 들어오잖아. 미안할 정도로 일어나. 예의를 갖춘다고. 어른이니까. 할아버지잖아, 애들 볼 때는 내가. 그만해라. 됐다. 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좀 그래도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네네네.
그런 거야. 아, 그런 단어를 같이 쓰는 것이 튀르키예까지라 여기 이쪽 이 라인. 네네. 그러니까 이 문화는 거의 같은 문화권이라고 봐야 돼. 신라부터 시작해서 이쪽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닮은 게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프로스도 다 다른데 그게 말 한두 마디 가지고 엄마 아빠 닮았다고 같은 말입니까? 맞아, 같은 뿌리 맞아. 변하는 거니까. 엄마가 뭐니 너희는? 마마 아니야? 마마인데 그래도 우리는 할머니가 할머니가 엄마야? 안마예요. 안마. 안마. 안마라고 해요? 네. 그 할아버지는 아빠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는 아나예요, 사실은. 아나. 비슷해서 저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긴 했어. 엄마 아빠가 비슷하다는 네. 거. 수라는 근원을 찾아가지고 가면은 몽골 쪽에 거쳐서 왔으니까 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다 마찬가지야. 다 수야. 한국까지 다. 다쓸 거예요.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중국도 어디고 다 수잖아. 네. 중국도 수예요? 그럼 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발음이 그런 것이지 수야. 물수자야. 우리는 수라고 하는데 다른 민족들은 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 민족들의 엉덩이는 푸른 점이 있다. 아, 몽고 만져. 재밌잖아. 그것도 저 신기했어. 결혼할 때 몽골 점이 있었어요. 아, 있었다고? 네. 한국에서는 거의 다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는 많진 않으니까 신기해요. 저는 다시 러시아에 왔기 때문에 이 러시안 케이크랑 러시아 오시면 이 스메타나를 드셔보는 걸 진짜 추천드리는데요. 이 스메타나를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제가 지금 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방법은 이 케이크에다가 발라 먹는 거예요. 케이크가 엄청 달달하잖아요. 케이크에 이 요거트를 발라 먹는다고? 물론 요거트는 아니지만 완전 플레인 요거트 설탕 하나도 없는 그 맛이거든요. 케이크 이렇게 한 숟가락 먹으면은 맛있어. 어울려. 맛있어요. 러시아 오면 케이크도 진짜 많습니다.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고요. 디저트의 민족이래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제가 그동안 러시아 여행하면서 아주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못했는데 이 근처 지역에 오면서 되게 GPS 교란도 많고 인터넷도 갑자기 안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조지아 쪽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 근처를 꼭 지나가게 될 텐데 아스트라한 넘어서부터 인터넷이 가끔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오늘은 인터넷도 잘 안 되네요. 일단 제가 있는 지역은 뭐 당연히 전쟁 관련돼서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라고 느껴지고요. 뭐 사람들은 그냥 여기 일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전에 쇼핑센터 근처에서 드론이 이렇게 격추가 됐대요. 드론이 격추가 됐다는 거는 이 주변에 좀 의심될 만한 그런 드론들이 뜨거나 하면은 여기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이 그거를 격추를 한대요. 왜냐면 그 드론이 폭발물을 설치해놨을 수도 있고 그걸 모르니까 그거를 정말 잘 잡아내는 게 이 러시아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격추를 하느라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거에 일반인이 맞아가지고 좀 다쳤다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 이후로 이렇게 지금 전파를 교란시켜가지고 드론을 못 띄우게 하느라 이 지역이 요즘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왔을 때도 근처에 진입하니까 GPS가 안 됐었고 오늘도 너무 인터넷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끔 이렇게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사실 전쟁은 진짜 하고 있는 건 맞았지 이 생각이 들면서 너무 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전하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약간 가끔은 너무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또 실제로는 진짜로 전쟁은 전쟁이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금방 한 50km 이내에서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생각하니까 아 너무 무서워 막 이런 거보다는 전쟁은 전쟁이야. 근데 또 인지는 못하고 다니는 그 사실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사실 그냥 제발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 바람뿐인데 그 이유는 이제 일반 국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또 사실 깊게 파고들면 저도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정말 많이 알게 되긴 했지만 전쟁이 시작된 10년, 20년 전부터 있었던 그런 민족적인 갈등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알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거에 대한 판단은 쉽게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끝까지 달린 지점에서 조지아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게 전파 교란 있으면 정말 당황하실 거예요. 갑자기 끊기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내비만 믿고 가다가 GPS가 없어지면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내비가 갑자기 안 움직인다 싶으면 차는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GPS는 계속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를 그 스크린에서 계속 옮겨줘야 돼요. 차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계속 이렇게 옮기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뭐 큰 주유소나 막 이런 거 확인하면서 내가 지도에 어느 정도쯤에 있겠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길 무조건 잃거든요. 그러면 뭐 내려서 이제 현지인들한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냐 뭐 지도에서 이거 좀 봐달라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좀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조수석에 누가 같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조수석이 지도 이렇게 계속 옮기면서 한 사람은 운전하면서 이제 서로 말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적지까지 대부분 찾아가면 되니까. 시내가 아닌 곳에서는 괜찮아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뭐 50km, 100km, 300km 직진이니까 이제 그런 약간 군사적인으로 민감한 지역을 벗어나면 어차피 GPS 다시 잡히기 때문에 뭐 1시간 내로는 대부분 잡히는 편인데 시내에서 갑자기 어디에서 어디로 한 30분 이내로 이동할 때 그럴 때 갑자기 끊겨버리면 그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산책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카프카스 산맥 쪽으로 오니까 거의 5시 반이면 해가 지더라고요. 이 오후를 좀 많이 즐겨야 됩니다. 근처 마을은 다 저택들이 엄청 많아요. 이쪽이 러시아식 저택이랑은 또 좀 다른 그런 느낌? 다 대궐 같은 곳이야, 집들이. 우리나라의 그 아파트 문화만 보다가 이쪽에 오면은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러시아 막 이런 데 보면 뭔가 땅이 크다 보니까 집들도 큼직큼직. 되게 이슬람식 현대 건축이 이런 느낌인가 봐요, 주택이. 저 달 표시가 이슬람, 무슬림 분들, 이슬람교의 상징이잖아요. 다들 대저택을 지어놓고 어머, 진짜 얘도 그냥 미쳤어. 아니 이 도시는 고양이들이 지금 거의 지배하고 있는 거야. 고양이가 너무 많아. 고양이 공화국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사람들이 또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요. 앉아도 될까? 좋아해? 고양이 공화국. 뭔가 굉장히 특이해.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있는 곳이 막 엄청나게 특별한 곳이 아니더라도 제가 있는 곳에 공원만 돌아봐도 진짜 그냥 좋고 이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냥 구경하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막 특별하게 엄청 유명한 그런 관광지를 저는 물론 그런 거 보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런 감흥은 요즘은 이제 덜하고 여행하면서 내 운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도 계속 하면서 여행 일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저는 요즘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고 진짜 요즘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다니면서 느낍니다. 너무너무 새로워요. 계속 다녀도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도 다 못 보는 거는 확실하고 다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너무 흥미로워요. 표가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오늘도 원장님께서는 출근하시고 저는 여기 블라디카프카즈를 둘러보고 있는데요. 블라디카프카즈 너무 도시가 예쁜데요. 여기 공원이랑 쭉 걷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오리들도 많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앉아가지고. 블라디카프카스를 쭉 걸어서 지금 둘러보고 있는데 걸어서 여행하기 너무 좋은 도시예요. 아 진짜 여유 있고 아기자기하게 볼 것들이 있는 그런 도시 같아요.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다 할까? 귀여워. 아기가 다 옮겨야 되는 거야. 게임판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네요. 이 도시가 뭐랄까 딱 순천 같은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앞에는 그 카프카스 산맥이 쭉 있어서 자연환경이 너무 멋지고 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은 레스토랑, 카페 이런 거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있고 공원 너무나 잘 돼 있고 사람들이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음식 맛은 솔직히 어떤지 제가 평가할 순 없지만 이 공원이 잘 돼 있는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되게 넓은 광장 자체에 음악이 계속 흘러나와요. 클래식 음악이.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루 만에 여행은 그냥 이렇게 거니면서 다 할 수 있으니까 혹시 횡단하시는 분들 블라디카프카스 꼭 구경하고 가시길 진짜 추천드립니다. 블라디카프카스는 북오세티아 공화국의 수도입니다. 여기도 또 다른 공화국입니다. 러시아 국기랑 북오세티아 공화국의 국기가 이렇게 2개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국기가 2개가 걸린 경우는 공화국입니다. 러시아에 정말 많은 공화국이 있는데 여기도 또 공화국입니다. 제가 이 러시아 남부 여행을 하면서 이쪽 주변에 공화국이 거의 4개, 5개가 있어가지고 좀 신기했었는데요.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길 이 주변에 민족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민족의 사람들이 10만 명 정도만 돼도 러시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15년? 20년 전인가? 우리 고려인들의 공화국을 만드는 시도도 있었다고 해요. 제가 그걸 듣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러시아는 어쨌든 연방으로 이루어진 국가니까 고려인들도 러시아에 20-30만 명 된다고 하잖아요. 충분히 공화국을 만들고도 남는다고 해요.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주고 러시아 정부도 지원을 하고 그 정부에서 사인까지 떨어진 상황이었다고 해요. 좀 정권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그 모든 계획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고려인들만 이렇게 모아진 고려인들끼리 살 수 있는 그 공화국은 블라디보스토크 근처에 있는 자루비노라는 도시에 공화국이 세워질 뻔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얼마나 좀 아쉬웠는지. 그리고 그 고려인들의 공화국이 생긴다는 게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새롭잖아요. 우리는 공화국이라는 개념이 조금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시도도 있었다는 게 제가 구독자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민족끼리 이렇게 공화국을 구성해서 살면은 좀 더 그 산업이나 고려인들의 생활 수준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막 공장도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대요. 그 자루비노라는 도시에. 그게 안타깝게 계획이 취소됐지만 또 이제 언제든 그때 계획이 있었으니까 또 다시 언젠가 그런 게 생기면은 우리 고려인 분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찾으면 그때 뉴스 기사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한국인으로서 좀 많이 놀라웠다고 할까요? 갤러리 같고 뭔가 되게 특별해 보이는데요? 여기 카페가 완전 갤러리예요. 이런 가구들만 해도 와 보니까 진짜 오래된 것들도 많은 것 같고 너무 예쁘죠? 블라디카프카스에서 이거를 진짜 이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꾸몄는지 진짜 사장님 대단하시다. 음료 나왔습니다. 와, 요거를 같이 먹는 건가 보다.
크림에 찍어서 먼저 먹나 봐. 달달한 라떼네. 이분이 진짜 특이한 거 час 파세요. точно, а дальше 허브를 зависит 가져와서 от... 파시네. 와, 향이 너무 좋고. 이 사장님 진짜 특이한 거 팔아요. 이거 종이를 만들어가지고 8907. 종이로 만든 책. 맞다? 스쿠까? 서비스 주신다. 빠다로. 스바스바. 스바스바. 라벤더 향이 너무 좋아. 원장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어. 러시아에서도 덤을 주는 문화가 있네? 선물을 하나 더 주셨네.